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할 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였습니다. 결국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2심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됐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요, 지난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이 정의연 후원금 횡령, 그러니까 이 법인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지자체 보조금 등을 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4년 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요, 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후원금 1,700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을 해서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일단 그 후원금 횡령액이 8천여만 원으로 5배가량 늘었고요. 또 윤 전 의원이 2019년 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SNS에 조문 일정을 올리면서 이 김 할머니 조의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후원을 호소했는데 이 계좌로 모금된 1억 3천만 원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또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도 유죄가 나왔는데요. 이 후원금 횡령액을 비롯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2심에서 대폭 늘어난 겁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요,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 직접 변상이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형량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에서 이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한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라틴어 법 격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이 윤미향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만에야 이 법은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동안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임기까지 마치면서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을 말 그대로 지연된 정의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4년 전 총선에서 윤 전 의원이 시민사회 몫으로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4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역 의원 시절이던 작년 9월 기소 3년 만에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대법원 상고심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약 1억 5,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윤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인 상태에서 만약에 형이 확정됐다면 의원직을 중도에 잃었겠지만 지난 5월 임기를 다 채운 뒤에 대법 판결이 나온 이상 4년간 받은 세비를 회수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이 기소된 뒤 받은 세비와 경비, 후원금은 나중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들은 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 송영웅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자에 힘입어서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이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이 모든 것은 재판에 4년이 넘게 걸렸기에 가능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대법 상고심의 경우 1년이 넘게 지연이 됐다면서 평균의 2배가 넘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등 국민들은 이 국회의원들의 재판 지연을 의아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재판 기간 윤 전 의원은요,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모두 검찰 그리고 언론의 마녀 사냥이다, 이런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그런 강변, 설당이 없음이 분명해졌는데요. 자, 윤 전 의원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을 내놨습니까? 윤 전 의원 개인의 입장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고요. 기부금 횡령 당시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정의기억연대 측에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부당한 사익은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에 대해 윤 전 의원도 구체적인 해명과 반성, 사과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1심과 2심 당시 무죄를 주장했었던 윤 전 의원의 발언도 다시 듣고 오시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김북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그 기부금 등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의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1심 때 이 1,500만 원 벌금형,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윤 전 의원한테 앞다퉈서 이 사과 릴레이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언론과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작년 2월에 이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오자, 그러니까 벌금형의 이 1심 선고가 나오자 판결 하루 만에 SNS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의원을 향해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 이 국회의장이 된 당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요.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면서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미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었던 윤 전 의원을 민주당이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 전 의원은요.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글에서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보수 언론의 윤미향 마녀 사냥에 침묵할 때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면서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또 정춘숙 전 의원과 양이원영 전 의원도 검찰과 언론의 마녀 사냥 결과라는 취지로 윤 전 의원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윤 전 의원이 그동안 혼자 온갖 공경을 견디며 외롭게 싸워왔다며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1심 선고 후 잇따라 윤 전 의원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둔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뒷말을 낳았습니다. 1심 때도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는데 벌금형은 나 몰라라 하고 윤 전 의원을 피해자인 양 옹호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임기 4년을 다 채우는 동안 윤미향 전 의원 국회 안에서 여러 물의를 또 빚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조총련 관련 행사 참석 논란입니다. 네, 윤 전 의원은 작년 9월 일본에서 열린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식에 외교부 차량 의전을 받아 참석했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한 단체 중에는 친북 단체인 조총련도 있었습니다.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 접촉 신고가 필요하지만 윤 전 의원은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보안법 위반 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논란이 되자 색깔론으로 갈라치게 한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의원에 대한 국보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고 경찰의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논란에 당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윤 전 의원의 지난 발언도 들어보시죠. 간토 학살 100주년 한국추진위원회 그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총련으로부터 초대받은 것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는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통일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참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저는 당당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요, 의원 임기를 마친 뒤에도 구설에 오른 일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2심에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도 최근에 또다시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을 내걸고서 모금 활동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은 제일조선학교 지원을 바라는 김할머니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전 의원은 최근 이 단체와 함께 한 사립대 교내에 김복동 평화센터를 개관한다면서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하거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모금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선 기부 활동의 진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처음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논의가 있었던 일이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횡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진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먹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4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뭐 특혜 이런 거 다 누리고서 지금 결국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을 비롯해서 이건 결국 지연된 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가로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듭니다. 사실 정치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이 본인의 임기 중에 재판을 받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되고 그래서 결국 임기를 다 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또 당연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미향 의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뭐 1,500만 원 벌금이 나왔고 2심에서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해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실관계 정도에서 또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또 치열하게 다퉈졌던 사건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판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정은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모두 다 그 임기를 다 누리고 그 이후에 지금 선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이 너무 지연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나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법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상충되는 지점이 있을 때 사법부도 그리고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장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1심에서는 이제 벌금 1,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제 가벼운 형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 윤 전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비롯해서 여러 중진 초재선 의원들이 심지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면서 사과 릴레이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또 그 당사자들 의원들은 결국 이건 검찰이 악마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검찰하고 언론 탓을 했거든요. 2심에서 상당히 형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1심 선고라는 것이 갖는 의미,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니까 잘 알고 있겠죠? 1심은 확정이 아닙니다. 이제 2심, 3심을 거쳐야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이제 많은 그 횡령, 배임 이런 부분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부만 인정이 돼서 이제 벌금 1,500만 원 그랬는데 저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양 이제 몰아가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작정 어떤 진영 인사 감싸기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이게 이제 그 법률적인 의미의 어떤 사과보다는 그냥 정치적 의미의 사과. 그러니까 또 다른 정치 이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흔히 이런 그 행태를 보인다 하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전부 반복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자기 진영만 감싸고 객관적인 입장에 처하지 못한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때의 사과에 대해서 뭐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고 여하튼 현재 그 윤미향 의원이 저렇게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좀 밝혀줬으면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